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짝수일 때 함수값은 1이고 홀수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그냥 그런 얘기예요. 편의상 그냥 2로 나누는 나머지 0인 정수를 짝수로 잘 표현했습니다. 알겠죠? 네. fx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fx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얘는 단조함수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프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1 찍었다가 마일 찍었다가 1 찍었다가 마일 찍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데 어떻게 역함수가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얘 최대값은 1이다. 동그라미 치면 바보. 왜냐하면 여기가 2n,1이고 뭐 여기가 2n 플러스 1, 마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걸 상상하니까 동그라미 치는 거지. 이렇게 가도 별 상관없는데? 이렇게 가도 별 상관없고. 무슨 말 이해되죠? 네. 그냥 연속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죠. 자연수 m에 대하여 fx는 열린 구간 0, 2m 내에 적어도 2m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지금 구간의 길이 1 사이에 반드시 하나씩 실근을 갖게 돼 있잖아요. 많이 친구들? 그럼 구간의 길이가 2m이니까 적어도 2m개를 가져야죠. 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X축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실근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사이에 실근 간다는 말은 구간의 길이가 얼마이기만 하면 1이기만 하면 근이 하나씩 뜬다는 얘기잖아요. 길이가 2m개니까 끝에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의 길이가 개구간이지만 길이가 2m이기 때문에 근이 2m개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되시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면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얘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1대1? 맞잖아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1대1 함수는 얘기입니다. 네, 전체가 아니고. 그리고 fx와 f-x의 합이 주어져 있는데 그냥 해보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당신들은 이걸 해야 되잖아요. f-1하고 f1이 부호가 다르다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식은 왜 주어져 있는 거냐면 1을 넣어보면 f1하고 f-1의 합이 9다. 이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사이값 정의에 의해서 f-1과 f1의 곱이 네거티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걸 f1 곱하기 9-f1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이 말은 f1이 9보다 크거나 또는 f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f1이 k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수 k의 최소값은 얼마야 됩니까?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최소값은 9가 되겠네요. 어차피 0보다 작다 해당은 안 되니까. 됐니? 네, 넘어갈게요. 29번. 양의 실수 전체에 집합해서 연속의 함수 fx가 fa는 b의 제곱이고 fb는 a의 제곱이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것도 사실상 뭐에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사이값의 정의를 묻고 있는 거죠. 네. fx가 이제 저런 식으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원래 뭘 해야 되냐면 사이값 정의 쓸 거니까 fx에서 누굴 빼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 빼야 됩니다. 다. 무슨 말인지 알죠? 기억보기 같은 경우에 fx-ax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니은보기는 fx-x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디귿보기는 fx-2분의 a 더하기 bx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니 친구들? 그래서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 별거 아닙니다. 기억보기를 예로 들면 fx-ax니까 fx-ax는 0을 생각할 거니까 얘를 새로운 함수로 봐요. 함수 이름 짓지만 복잡하잖아. 그냥 여기다가 a 놓고 b 놓고 곱하면 부호 반대다 이거잖아요. 그럼 a를 집어넣으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 그죠? 예. b를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ab인가요? 이게 이렇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a, b의 대소관계와 양수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b-a는 어차피 양수입니다. b 플러스 a도 양수죠.
얘를 생각해보면 A로 묶어내면 A-B니까 A가 어차피 양수여서 이거 음수네요. 참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써볼까? 안 써도 되지? 안 써도 되잖아. 써야 돼? 이게 양수, 이거 양수, 이거 양수, 얘 혼자 음수여서 음수다 이 말이에요. 별거 아니죠? 네. 아, 기억 참이구나. 그럼 같은 방식으로 다 하시면 돼요, 그냥. 니은은 fx-x는 0을 생각하는 거니까. 맞죠? 네.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인가? 그리고 a의 제곱 마이너스 b겠네요. 이런가만 보면 되는 거죠. 이것도 b의 제곱 마이너스 a. 얘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부등식으로 대소를 판정할 수 없죠. 맞잖아요. 왜냐면 a, b가 둘 다 0과 2 사이라면 제곱한 게 무조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a, b가 둘 다 0과 2 사이 값이라면 제곱해서 작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틀렸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발레를 좀 찾으려고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예. 근데 발레 뭐 0과 2 사이 굳이 안 써도 되겠는데? a가 2, b는 3 이런 거 해볼까? 그럼 9-2니까 앞에 양수고 4-3이니까 앞에 양수여서 발레가 되죠. 네, 틀렸네요. 이해되시죠? 그냥 왠지 될 것 같은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나와 있는 걸로 수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판단이 안 되면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발레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이것도 fx-2분의 a 더하기 bx 가지고 이제 판정을 시작해야죠. 짜증나겠다 이거. b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b 곱하기 a 그리고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b 곱하기 b 얘를 판정하는 거죠? 얘가 음수인가? 얘는 2분의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아닌가? 뭐 틀렸나? 통분해 볼게요. 2분의 a 제곱 ab네요. 네. 2분의 2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b 이런 식으로 된다고 봐야겠네. 얘도 2분의 2a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고 봐야겠네. 근데 얘가 다 인수분해 되는 애들입니다. 자, 앞에 거는 b-a, a 더하기 2b. 전개해보시면 맞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죠? 네. 뒤에 거는 2분의 a-b, 2a 더하기 b. 이렇게거든요. 실제로 부호 판정해야 되는 게 얘랑, 아니지, 얘밖에 없네요. 나머지 다 양수죠? 나머지 다 양수잖아. 그지? 연습은 하지 말고 전개해봐. 전개해보면 알 거 아니야. 됐어? 네, 그래서 참입니다. 넘어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실제 시험이라면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숫자 넣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맞잖아요. A, B가 2 대소관계, 양수이고 2 대소관계만 만족하면 숫자 바꾼다고 해서 참인계 거짓으로 바뀌진 않을 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판정하는 건 이제 논리력을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가지고 하면 맞다고 잘못 판정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풀이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30번. 이런 거 나오면 문제를 푸는데 충분하지 않은 조건을 줄 거란 말이지. 안 그래도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애당초 fx 확정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확정이 안 될 만한 조건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근데 f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식이 아니지만 2차 함수가 함수값을 같을 수 있는 위치는 뭐밖에 없어요? 대칭 위치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보고 x는 1의 대칭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얘가 2차 함수로 되는 거예요. 2차 함수가 아닌 함수는 함수값이 똑같은 게 대칭성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네, 원래 안 되는 건데 2차 함수니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생님 A가 0이면 이참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A가 0이라서 이참수가 아닌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최소한.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실근을 갖는다. 일단 이것부터 시작할게요. 가조건을 이렇게 살릴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미정계산 지워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은 뭐 나중에 이제 미정계산 변환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fx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얘가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더하기 q다.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2a고 사실 q가 c인 거네요. 그죠? 아니면 뭐 b를 처음부터 마이너스 2a라고 넣고 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네. 써놓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fx는 그러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c라고 보고요. c 더하기 2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b는 어차피 마이너스 2a인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얘의 의미는 c 더하기 4a가 양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사이값 정리를 사용해야죠. f2 곱하기 f3을 할 건데 f2가 a 더하기 c예요. f3은 4a 더하기 c예요. 이게 이래야 되잖아요. 4a 더하기 c가 왜 양수다라고 나와 있는지 알겠죠? 네. 그럼 a 더하기 c가 음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여기에서 c의 범위가 마이너스 4a부터 마이너스 a까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문제에서 물어본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b가 마이너스 2a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c 마이너스 a에 불과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c 마이너스 a의 범위는 마이너스 5a부터 마이너스 2a까지입니다. 됐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니까 c 마이너스 a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정수니까 이 구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얘보다 살짝 작으면 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범위는 실제로 무슨 뜻이냐면 A가 양수라는 뜻입니다. A가 양수가 아니면 저걸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A의 1 넣어보시면 되겠네요. A의 1이어야 A가 마이너스 2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다시 얘기해. 아니 애당초에 A가 양수여야만 이런 부등호가 만족한다고.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문제 제시한 거야. 문제에서 C가 마이너스 4a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a보다 왼쪽에 있으면 A가 양수여야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양수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정수니까 1, 2, 3, 4 넣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1, 2, 3 넣어보면 여기 숫자가 계속해서 작아진단 말이야. 최대값을 구하는데 불리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A에 1 넣어보면 저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3이 됩니다. 답은 9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원래 정수권이 들어간 문제들이 다 이런 식이야. 니네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정수권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니네가 원하는 것들을 뭔가 딱딱 떨어지는 걸 바라잖아. 그러려면 실수권을 만들지 정수권을 만들지 않는다고. 알겠어? 그래서 정수권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처음부터 그럴 것이다 라고 조금 생각하고 푸는 게 좋아요. 질문이 2개밖에 없는데 안 풀어서 없는 건가? 잘 풀어서 없는 건가? 잘 풀어서 없는 거면 좋겠는데. 3번. 그래요? 3번. 또 질문할 거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오케이. 그럼 이거 3개만 하죠. 여기 뒤에 1개 또 있거든요. 이렇게 4개만 해도 돼요?
원래 극한과 연속이 오답이 오래 걸려요. 미분부터는 차이 쉽죠. 예, 극한과 연속이 해야 될 일이 졸라 많아, 문제 하나 풀려면. 예. 실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야.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얘는 이거 보고 쫄아서 못 푸는 거 아니야? 쫄? 그런 느낌이죠. 씨, 합성함수. 아, 근데 이게 합성함수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면 x를 합성할 거잖아. 그냥 fx라고 써 있는 거와 마찬가지야. 실제로는 언제를 제외하면? x가 1일 때를 제외하면. 그럼 x가 1일 때만 제외해서 합성함수를 그린 다음에 x가 1이면 저게 fa가 되겠지? 그러니까 fa의 위치를 정하는 얘기잖아. 실제로는 그냥 그렇게 보면 되지, 친구들. 무슨 말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냥 x가 1이 아닐 때 합성함수를 그리려고 해볼게. x가 1이 아니라면 이 식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x가 1이 아닐 때 그냥 fx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fx를 그리면 되는 건데, fx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과 0 사이에서 위로 올라긴 이차함수,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 아래로 올라긴 이차함수,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차함수 두 개 엮어서 마치 사인 커브 느낌이 나는 형태의 곡선을 만들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얘는 주기가 2란 얘기니까. 됐죠? 예.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금방 하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볼까요? 모양이 이쁘라고 이 정도 해볼까요? 보기 좋으라고. 실제 그래프 모양 같은 건 딱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충 그릴게요. 알았죠? 네. 그래서 원래 위에가 4분의 1인데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사인 커브 느낌이 나네. 이런 느낌의 곡선을 계속 연속해서 붙인다는 얘기죠. 여기 1이고 여기 4분의 1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 비어있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 비워놓고 한다고 했잖아요. 됐니? 그리고 여기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겠죠. 내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y는 f 서클 g의 x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알았죠? 예. 그럼 x가 1일 때는 fa를 넣어야 되는데 fa가 어디냐 이런 얘기죠. (2분의 1부터) (2분의 1 더하기 a까지) 이건 이제 이걸 보면 생각해야겠죠. 저곳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저기가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가 중요해. 저기가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가 중요하잖아, 그지? 예. 왜냐면 저희가 지금 불연수, 그러니까 근의 위치면서 비어있기 때문에 2분의 1부터 근을 보겠다고 했으니까 저기가 비어있으면 여기를 통과해야 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저희가 만약에 채워진다면 저기까지 통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첫 번째는 A가 정수일 때. 왜 A가 정수일 때로 나누니? fx는 모든 정수의 함수값이 0이네야. 무슨 말 이해되지? 네. 이러면 f서클 g에 1이 0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a는 1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죠. 맞잖아. a가 정수니까 0을 쓸 수는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1보다 크다고 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선생님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a가 정수라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a 1보다 큰 겁니다. 두 번째, a가 정수가 아니면
F서클 G의 1이 어차피 0은 아닙니다. 즉 방정식 실근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기 비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정확히 어떤 위치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어차피 저기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못 채우는구나 이게 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저 2를 근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A가 반드시 2분의 3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A가 정수든 뭐 정수가 아니든 이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가 2분의 3보다 크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K는 2분의 3이 되겠죠. 됐나? 넘어갈게요. 더운 거 같니? 나만 덥니? 안 덥니?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이렇게까지 내야 되나 싶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해야 되냐?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게? 한 4, 5 정도 해줬어도 충분히 출제 의도는 파악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이걸 10까지 하고 있어. 짜증난다. 네. 근데 하여튼 확인해 보시면 되죠. fx는 0에 실근의 개수를 묻는 거니까 사이값의 정리를 묻는 거란 말이죠.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극한이 이렇게 존재하잖아. 이게 0이 아니라는 게 존나 핵 부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일단 극한의 존재 때문에 x를 이제 n을 1로 보내잖아요. 그럼 분모에 x- 있으니까 fx도 x- 갖고 있어야 돼요. n이 2면 분모에 x-2의 제곱이 있으니까 fx도 x-2의 제곱 갖고 있어야 돼요. 맞잖아.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fx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함수가 되는데 x-1, x-2의 제곱, x-3의 세제곱, x-4의 4제곱, x-5의 5제곱, x-6의 6 짜증나지? 7의 7제곱, x-8의 8제곱, x-9의 9제곱, x-10의 10제곱 곱하기 gx 이런 꼴이 돼요. 그래야만 저 위에 극한을 1부터 10까지 다 넣었을 때 극한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죠. 맞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 gx가 뭐냐는 딱히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실근의 존재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극한이 진짜 막 1, 2, 3, 4, 5, 6, 7, 8, 90이 다 나오려면 이 gx를 이제 뭘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식을. 근데 차수도 제한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았고 그냥 gx가 있어서 저 극한을 만들어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겠어요? 네. 자, 이제 사이값 정리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다 2를 넣어봐야 이제 얘네다 2를 넣어보는데 어차피 정확히 n에다 1을 넣는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극한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죠. 극한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fx는 0 x-1을 하나 지워요. x- 하나 지워요. 여기 분모에 어차피 x-를 1제곱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지워. 지운 상태에서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지운 상태에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8의 9제곱, 마이너스 9의 10제곱, g1 이게 1이어야 되죠. 극한 1이라고 했으니까. 극한이 n이잖아. 그러니까 x-1을 약분한 상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1로 보내보면 그건 1이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안 써도 되는 이유가 여기서 뭐만 보려고 하냐면 g1의 부호를 보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지금 보면 홀수 번째항만 의미가 있어요. 홀수 번째항만 거듭적으로 봤을 때 의미되니까. 잠깐만, 맞죠? 예. 그래서 홀수 번째항이 몇 개냐라고 하면 3, 5, 7, 9, 4개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G1이 양수이다. 이런 결론을 얻는 거죠. 어차피 여기 보시면 총 몇 개의 근이 있습니까? 10개의 근이 있죠. 그럼 얘가 추가로 발생시키는 근을 확인해야 돼서 이 gx의 각 정수점에서 부호가 알고 싶은 거거든. 이해하겠니? 예. 자, 같은 이유로 n에다 2를 넣어보면 얘는 약분되고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7의
몇 제곱? 9제곱 마이너스 8의 10제곱 G2 이게 2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의미된 애가 누구였어요? 3579 4개 있죠? 양인 상태를 유지할 거니까 G2는 여전히 양수예요. 그럼 1과 2 사이에 근이 없었네요. GX는 0 되는 값이 없었다고. 이걸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해보세요. 알겠죠? 예, 이거를 계속해서 부호를 판정해야 G3이 음수 나올 거고 G4가 음수 나옵니다. 이것만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맞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해보고 G6은 다시 양수, G7은 다시 음수, G8은 다시 똑같이 음수고 G9는 양수, G10은 양수. 이렇게 양양 양양. 그러니까 식을 잘 보면 어떤 일련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근데 10개니까 규칙 발견하는 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냥 10개의 부호를 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호 변경 지점은 여기서 하나, 그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총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10개랑 여기 4개 해서 M은 14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겠니? 가끔 이런 질문 하는데 선생님 최소값 아니에요? 최대값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니? 여기 적어도라는 표현 때문에 최대값이 맞습니다. 맞잖아. 왜냐하면 적어도 10개의 근을 간다.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 적어도니까 10개 넘어도 된다는 소리야. 10개 밑으로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 14가 최대값이 맞아요. 최소값 아닙니다. 알았죠? 예.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은 지금 원의 반지름도 안 나왔으니까 원도 이제 중심이 정해지긴 하지만 이렇게 커졌다 작았다 하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움직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움직임을 동시에 예측하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맞지? 맞는데 세 점에서 불연속이라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거든. 안 돼. 안 된다고. 뭐가 됐든지 안 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 교집합이니까 이 두 개는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움직이면서 교점의 개수를 해야 될 건데 불연속점이니까 개수의 변경 지점이 3번밖에 안 나와요. 이런 얘기인 거잖아. 맞아?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해보자고. 자, XY축 그려놓고 y는 x 플러스 1은 이미 확정적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릴게. 알았지? 그 다음에 원 반지름 모르니까 적당히 이렇게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됐어? 이 상태에서 뭐 한다는 얘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움직여서 개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원하고 직선 하나의 집합을 보시라고 했어요. 지금 한 개죠? 여기 두 개로 바뀌었으니까 불연속점이죠. 맞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세 개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서 다시 두 개로 바뀌면 또 불연속점이죠. 제 말 듣고 계시죠? 그럼 대칭 구조상 여기서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총 4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문제다. 금방 알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움직이긴 하지만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뭐라도 하나 일단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니 원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라고 이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거 지금 4개인 상태에 3개로 줄여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원의 사이즈를 줄이면 되죠. 이런 상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접한다고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원처럼 안 생겼지만 그냥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다시 움직여 볼까요?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이죠? 여기서 불연속이죠? 여기서 불연속이죠? 끝났네. 깨달음 얻었죠? 예. 그러면 불연속인 위치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총 3개입니다.
맞니 안 맞니? 맞아요. 그지? 이때 t가 0이고 이때 t가 1이죠. 왜냐면 여기 x좌편 1이니까. 그렇지 않아? 네. 그럼 이때 t는 마이너스 1이겠네. 됐죠? 그래서 0하고 뿔마 1에서 불연속이라는 거 이미 알았습니다. 물어보는 거는 ft랑 ft-k의 불연속점의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일 것이요. 이거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요. ft 그려볼게요. ft는 이렇게 있으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0개 아니 1개 미쳤구나. 이렇게 1개 t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1개고 마이너스 1일 때 2개로 바뀌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3개입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다시 비어요. 왜냐면 여기서 2개로 바뀌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다시 3개예요. 그러다 여기서 비어요. 여기서 2개로 바뀌거든요. 또 비어있고 이렇게 가는 형태. 얘가 y는 ft가 되겠죠. 나와있는 그대로 그린 거잖아. 네. 그래서 불연속의 위치가 y일 때랑 0일 때랑 1일 때 3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연속점의 개수를 최소가 되게 한다는 말은 불연속점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이 되게 하고 싶어. 알았니? t가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이 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ft랑 ft-k니까 함수값이 지금 2죠. 2. 그냥 함수값 좌극한 다 쓸게요. 좌극한이 지금 1이니까 1에다가 1-k를 곱하면 1-k죠. 얘가 좌극한이고 함수값이 2예요. 2에다가 2-k를 곱하면 4-2k죠. 그 다음에 우극한은 3이죠. 3에다 3-k를 곱하면 이건 9-3k예요. 이 세 개가 동시에 같은 k라는 건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잖아. 처음 k가 얼마 나오냐면 3인가 나오는데 이제 성립을 안 하거든. 그지? 이 두 개의 등호가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 그림이 대칭 구조니까 이럴 때도 당연히 되겠냐 안 되겠냐? 당연히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t가 0일 때를 보면 좌극한이 3이라서 9-3k예요. 그 다음에 4-2k죠. 이거 다시 9-3k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는 같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k가 5예요. t가 1때는 볼 필요 없겠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래서 k가 5일 때 불연속점의 개수를 2개로 최소가 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 되겠죠? 다음 1번 보자. 함수 fx가 x는 c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bc에 대하여. 연속이 되려면 함좌우잖아요. 그럼 일단 좌우잖아요. 좌우라는 건 뭐가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의 존재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죠. 극한의 존재라고 하면 저기다 c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분모가 0 되거든요. 그럼 분자도 0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극한의 존재에서 너 c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럼 실제로 극한을 구해봅니다. x를 c로 보낼 건데 저 상태로 식 써봐야 의미가 없죠. 왜냐면 0분의 0꼴이라서 0 되는 거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근호의 부호 바꾼 거 분모 분자에 곱한다고 쳐보면 위에가 x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그리고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루트 c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있고 분모에는 분모에 누구 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거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극한이 2배의 c의 제곱 더하기 b예요.
이게 지금 4C면 되는 거죠. 됐니? 자, 여기에서 뭐 나와요? B가 3C의 제곱 나와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지금 뭔데? 양의 제곱근이죠. 그러니까 이래야겠죠. 즉 당신들은 C의 범위도 아는 거예요. 됐죠? 네, 물어보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그럼 A는 C의 제곱이 있고 B는 3C의 제곱이니까 이거 4C의 제곱 더하기 C죠. C에 관한 2차 함수인데 정의 여기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프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제 y축이 있을 거니까 여기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가 0일 때 최소값 0이다. 이렇게. 됐니? 그래서 보통은 관계식을 잘 구해도 이런 범위 같은 걸 못 찾아서 이상한 짓을 자꾸 하거든. 범위를 못 찾으면 무슨 짓을 하겠니? 2차 함수의 꼭지점에 y좌표를 생각해가지고 걔가 답 아니야?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걸 실제로 답으로 세팅해 놓으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틀립니다. 알겠죠? 항상 범위는 어디서 얻어지냐면 관계식에서 얻어져요. 어디서 얻어진다고? 범위 어디서 얻어진다고? 관계식에서. 그럼 관계식을 딱 보면 혹시 범위는 구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문제가 아주 잘 디자인되어 있으면 관계식을 보고 범위는 구할 수 없나 이 생각 여기서 못했으면 이미 점수 잃은 겁니다. 왜냐하면 범위 없이 실수 전체에서 구했을 때 답이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바로 그거 고르고 마킹도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집에 와서 채점하다가 씨발 뭐야 답이 틀렸나?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계식을 보고 범위를 못 떠올리면 그냥 당장 그 자리에서 점수 잃은 거예요. 그나마 착한 출제자는 실수 전체를 보고 봤을 때 최소값에 답을 안 넣어놔요. 무슨 뜻이야? 친구야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 착한 출제자는 어나더 찬스를 주지만 진짜 나쁜 사람들은 절대 안 줍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이게 답이 나오는데 요걸 객관식 보기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계식을 보고 항상 뭘 생각해야 한다고요? 범위를 찾아야겠다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